누군가는 말했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만 한지우는 2년 동안 철저히 숨겼습니다. 한미식품 상속녀라는 진실을, 50만 팔로워를 가진 유명 요리 블로거라는 사실을, 매일 새벽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무시와 모욕뿐이었죠. 요리나 하는 게 뭐가 대단하냐? 우리 아들이 왜 너 같은 애를 택했는지 모르겠다. 남편 이성민은 단 한 번도 아내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 후배 박예린과의 관계를 숨기지도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돼. 당장 나가. 모두가 지우가 울며 빌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알겠습니다. 내일 이혼 서류 가져올게요. 그리고 3일 후 100억 규모 프로젝트를 따내려던 성민 앞에 나타난 사람은 바로 한미푸드 컨설팅 대표 한지우였습니다. 과연 2년 동안 무시당했던 며느리의 정체가 밝혀지면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벽 5시, 지우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남편 성민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우의 손이 움직였어요. 칼이 도마 위를 춤추듯 지나갔죠. 파가 썰리고 당근이 다져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오늘은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지우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머릿속에서 요리 계획이 세워졌죠. 프로 요리사처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1시간 후, 식탁 위에는 완벽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된장찌개에서는 구수한 향이 났죠. 계란말이는 노란색이 곱게 빛났습니다. 나물 반찬들은 색깔별로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죠. 또 시작이구나. 그녀는 한숨을 쉬었어요. 곧 시어머니 순이가 일어날 시간이었죠.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였어요. 순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죠. 그녀의 눈이 식탁을 훑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너무 짜. 계란말이는 왜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어? 마물도 간이 안 맞아. 순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요리나 하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순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지우의 어깨가 살짝 떨렸죠.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나타났어요. 그는 하품을 하며 식탁에 앉았죠. 엄마, 아침부터 왜 그래요? 지우가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귀찮다는 듯했어요. 진심으로 아내를 보호하려는 마음은 없었죠. 열심히만 하면 뭐해. 실력이 없는데. 순이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성민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먹어요. 배고파요. 지우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성민이 출근했어요. 순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기 시작했죠. 지우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릇을 닦는 동안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오늘 밤 블로그에 올릴 레시피는 뭘로 할까? 지우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지우쌤의 맛있는 하루라는 요리 블로그였죠. 팔로워가 50만 명이 넘는 인기 블로그였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지우는 재빨리 확인했죠. 외할아버지 철수의 메시지였습니다. 잘 지내니? 약속 기억하지? 지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2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외할아버지. 그의 손은 차가웠어요. 지우야. 할아버지,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뭐든지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2년만 평범한 며느리로 살아봐. 돈이나 지위 없이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을지 확인해봐. 할아버지. 내가 한미식품의 상속녀라는 걸 숨기고 살아봐. 2년 후에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지우는 그때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할아버지를 위해서였죠. 그리고 자신도 궁금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정말 존재하는지.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답을 알았어요. 성민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죠. 순이는 그녀를 인간 이하로 대했습니다. 2년이 거의 다 됐어. 지우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지나갔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우가 문을 열자 예린이 서 있었죠. 성민의 대학 후배이자 직장 동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예린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지우를 무시했죠. 예린은 곧바로 순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 예린이 어서 와. 순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예린이는 정말 예쁘고 똑똑해. 병원 원장 딸이라며. 우리 성민이랑 정말 잘 어울려. 순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지우를 향한 메시지였죠. 예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성민 오빠는 유부남이잖아요. 유부남이 뭐가 대수야. 요즘은 다들 이혼하고 재혼하는데. 순이의 말에 지우의 손이 멈췄어요. 차를 따르던 손이 살짝 떨렸죠. 하지만 그녀는 계속 차를 따랐습니다. 언니, 요리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블로그도 하신다고요? 예린이 갑자기 물었어요. 지우의 심장이 뛰었죠. 네. 취미로 조금. 취미. 요리나 하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블로그질까지 해? 순이가 비웃었어요. 예린도 따라 웃었죠. 그러게요. 요즘은 누구나 블로그 하잖아요. 지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죠. 저 잠깐 장 보고 올게요. 그래. 가. 저녁은 제대로 좀 만들어. 순이가 손을 휘저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거리를 걷는 지우의 발걸음은 빨랐어요. 그녀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죠.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블로그 관리자 페이지를 열었죠. 새 댓글이 수백 개였습니다. 지우쌤, 어제 레시피대로 만들었더니 가족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요리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언제 요리책 내실 건가요? 꼭 사고 싶어요. 지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곳에서만 그녀는 인정받았죠. 이곳에서만 그녀는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외할아버지였죠. 지우야, 할아버지. 힘들지? 네. 조금만 더 견뎌. 2년이 다 되어간다. 알아요.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이미 답을 찾았어요. 그래? 네. 조건 없는 사랑은 적어도 이 집에는 없어요. 전화 너머로 외할아버지의 한숨이 들렸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구나. 아니에요.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법을요. 지우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단단해졌죠. 조금만 더 견디자. 그녀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완벽한 저녁을. 그들이 절대 잊을 수 없을 마지막 저녁을.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그들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며느리가 사실은 거대한 식품 기업의 상속녀라는 걸.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우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오늘은 성민의 생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지우는 움직였어요. 갈비찜을 위해 고기를 재웠죠. 잡채를 위해 당면을 불렸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어요. 케이크도 직접 만들었죠.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지우는 손등으로 닦아냈어요. 그녀의 눈은 빛났죠. 요리할 때만큼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저녁 6시, 식탁이 완성되었습니다. 화려한 만찬이었어요. 레스토랑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었죠. 지우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성민의 생일이기도 했지만 2년 약속이 끝나는 날이기도 했죠. 우와, 엄청 맛있는 냄새. 성민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하지만 그 미소는 음식을 향한 것이었어요. 지우를 향한 것이 아니었죠. 순이도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이 식탁을 훑었어요. 입술이 삐죽 나왔죠. 이렇게 많이 해서 뭐해? 돈 아깝게. 오늘 성민 씨 생일이잖아요, 어머님. 지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순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생일이 뭐가 대단하다고. 애도 아니고. 초인종이 울렸어요. 예린이었죠. 그녀는 와인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생일 축하해요. 예린이 성민을 꼭 껴안았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죠. 성민은 아내 앞에서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어요. 지우가 음식을 설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그들은 자기들끼리 대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린아, 너는 언제 시집갈 거니? 순이가 물었어요. 예린은 수줍게 웃었죠. 좋은 사람 있으면요. 능력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래, 그래. 남자는 능력이 중요해. 순이가 동의했어요. 그리고는 지우를 흘겨봤죠. 우리 성민이는 능력은 있는데 짝을 잘못 만나서. 지우의 손이 떨렸어요. 젓가락을 꽉 쥐었죠.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니까요. 식사가 계속되었어요. 순이의 공격도 계속되었죠. 이 갈비찜은 왜 이렇게 달아? 잡채는 너무 느끼하고. 저는 기름을 너무 많이 먹었어. 하나하나 비판했어요. 지우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모두 깎아내렸죠. 어머님, 저는 맛있는데요. 성민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죠. 진심이 아니었으니까요. 너는 입맛이 없어서 그래. 예린아, 너는 어떠니? 조금 짜긴 한 것 같아요. 예린이 대답했어요. 순이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봐라. 예린이도 그렇다잖아.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케이크를 가지러 갔죠. 직접 만든 초콜릿 케이크였습니다. 그녀의 블로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레시피였어요. 촛불을 켰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돌아왔죠. 생일 축하합니다. 지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혼자였죠. 순이와 예린은 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촛불을 불었어요. 소원을 빌었죠. 지우는 그가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이었어요. 순이가 갑자기 폭발했죠. 이런 음식도 제대로 못하면서 요리 좀 한다고 블로그질이나 하고 있어?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지우의 손이 멈췄죠. 뭐? 지우쌤의 맛있는 하루. 웃기고 있어. 누가 너한테 배우겠어? 순이는 계속 공격했어요. 예린이 거들었죠. 맞아요. 요즘은 아무나 블로그 하잖아요. 팔로워 몇 명이나 돼요? 100명? 200명?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50만 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순이가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날렸죠.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돼. 당장 나가. 정적이 흘렀어요. 성민조차 놀란 표정이었죠. 예린은 흥미로운 듯 지켜봤습니다. 모두가 지우를 봤어요. 그녀가 울 거라고 생각했죠. 무릎 꿇고 빌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이상했죠. 뭐? 순이가 되물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지우가 반복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죠. 내일 이혼 서류 가져올게요. 뭐라고? 이번엔 성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민 씨도 원하는 거잖아요. 지우는 예린을 바라봤어요. 예린은 시선을 피했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을게요. 깔끔하게 정리하죠. 지우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어요. 마치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것 같았죠. 지우야, 잠깐.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성민이 당황했어요. 그는 이혼을 원했지만 이렇게 쉽게 될 줄은 몰랐죠. 갑작스럽다고요? 2년 동안 매일 들었는데요. 제가 이 집에 필요 없다고. 지우가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죠.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해방감이었죠. 2년. 정확히 2년이에요. 지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앞치마를 벗었어요. 반지를 빼서 테이블에 놓았죠. 오늘까지는 제가 한지우였어요. 성민 씨의 아내, 어머님의 며느리. 지우가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죠.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순이가 불안한 듯 물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를 지었죠.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다는 걸까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묻기가 무서웠죠. 지우는 방으로 갔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죠. 옷, 몇 벌과 노트북. 그게 전부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세 사람은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죠. 멍한 표정으로요. 내일 서류 들고 올게요. 오전 10시에. 지우가 말했어요. 그리고는 현관으로 향했죠. 잠깐. 성민이 따라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죠. 정말 이럴 거야? 엄마가 좀 심하긴 했지만, 좀이요? 지우가 되물었어요. 성민은 말을 잇지 못했죠. 성민 씨는 단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사랑한다는 말도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죠. 그건 됐어요. 이제 끝이에요. 지우는 돌아섰어요. 문을 열고 나갔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지우의 발걸음은 가벼웠죠. 2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으니까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외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할아버지, 끝났어요. 그래, 수고했다. 우리 지우,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 진짜 시작이지. 외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그도 2년을 기다렸으니까요.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그녀의 미래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뒤집힐 거예요. 그들이 무시했던 며느리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예요. 한미식품의 상속녀, 요리계에 떠오르는 별, 진짜 한지우가 나타날 거예요. 지우는 택시를 잡았어요. 운전기사에게 말했죠. 강남 한미호텔로 가주세요. 네, 손님. 택시가 출발했어요. 뒤로 멀어지는 아파트를 지우는 보지 않았죠. 앞만 봤어요. 밝은 미래만을 봤습니다. 3일 후,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성민은 회사 대회의실에 앉아 있었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이번 프로젝트는 100억 규모예요. 미식천하 레스토랑 체인 컨설팅입니다. 부장이 설명했어요. 성민의 눈이 빛났죠.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한미식품 계열사입니다. 컨설팅 책임자가 직접 오신다고 하니 최선을 다해주세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밤새 준비했죠.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시장 분석, 경쟁사 비교, 마케팅 전략,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성민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혼 후 그의 삶은 엉망이었죠. 예리는 그를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잔소리를 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마지막 희망이었죠. 문이 열렸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한미푸드 컨설팅 대표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성민이 일어났어요. 넥타이를 고쳐맸죠. 첫 인상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을 보고 성민은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한미푸드 컨설팅 대표 한지우입니다. 지우였어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하이힐을 신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올렸죠.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지우? 성민이 더듬거렸어요. 지우는 그를 바라봤죠. 하지만 그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았죠. 저를 아시나요? 지우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죠. 성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실례했습니다. 시작하시죠. 지우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 뒤에는 비서 2명이 따라왔죠. 그들도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성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준비한 내용이 모두 사라졌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제안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슬라이드를 넘겼지만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지 않았죠.
이것은 시장 분석이고 그 자료는 작년 것이네요. 지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성민의 얼굴이 빨개졌죠. 최신 자료로 다시 준비해 오세요. 네.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성민은 계속 실수했죠. 숫자를 틀렸고 단어를 잘못 말했어요. 땀이 이마에서 흘렀습니다. 15분 만에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어요. 원래는 30분짜리였는데 성민이 중간에 포기했죠. 이게 전부인가요? 지우가 물었어요. 성민은 고개만 끄덕였죠.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우가 일어났어요. 그녀의 비서들도 따라 일어났죠. 잠깐, 지우야. 성민이 소리쳤어요. 지우가 멈춰 섰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정말 나를 모르는 척할 거야?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는 잠시 그를 바라봤죠. 그리고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 이성민 씨, 이제 기억났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성민은 안도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전 남편이셨죠. 그런데 그게 비즈니스와 무슨 상관이죠?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돌아왔어요. 성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우리는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안 그런가요? 지우가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제안서는 형편없어요. 우리 인턴이 만들어도 이것보단 낫겠네요. 비서들이 작게 웃었어요. 성민의 자존심이 무너졌죠. 연락은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회사를 알아볼 겁니다. 지우가 돌아섰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다시 멈췄죠. 참, 이성민 씨. 네, 혹시 저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한주 한미식품이라고요. 그녀는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성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검색창에 한주 한미식품을 입력했죠. 검색 결과가 나타났어요. 성민의 눈이 점점 커졌죠. 한미식품 한철수 회장의 외손녀, 한지우 대표, 최연소 식품 컨설턴트, 연 매출 50억, MBC 맛있는 토요일 새 MC 확정, 베스트셀러, 지우쌤의 홈쿠킹 100만 부 돌파. 기사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사진도 있었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유명 셰프들과 찍은 사진,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모습, 출판 기념회에서 웃고 있는 모습. 성민의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렸죠. 이게 진짜야? 그는 믿을 수 없었어요. 2년 동안 그의 집에서 하녀처럼 일했던 여자가, 어머니에게 매일 모욕당했던 여자가, 그가 한 번도 제대로 봐주지 않았던 여자가, 사실은 재벌 상속녀였다니, 유명한 요리 전문가였다니. 왜 말하지 않았어? 성민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지우가 말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아니, 자신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부장이 들어왔죠. 어떻게 됐어? 잘했지? 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부장의 얼굴이 굳었죠. 뭐야? 설마. 죄송합니다. 성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부장의 얼굴이 빨개졌죠. 이런 멍청한 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고도 망친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일이야? 넌 이제 끝이야. 부장이 나갔어요. 문을 쾅 닫았죠. 성민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한미식품 건물이 보였죠. 그곳 어딘가에 지우가 있을 거예요. 진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죠. 성민아, 너 지우가 누군지 알아?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도 이제 알았나 봐요. 한미식품 상속녀래. 우리가 뭘 한 거야? 성민은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죠. 그는 다시 지우의 사진을 봤어요. 화면 속 지우는 웃고 있었죠. 밝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미소였죠. 내가 바보였어. 성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금덩이를 돌멩이로 착각했던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유리 조각으로 여겼던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일자리도, 미래도. 저녁이 되었어요. 성민은 회사에서 짐을 싸야 했죠. 상자에 물건을 담으며 생각했어요. 지우는 왜 2년이나 참았을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지우의 요리 실력, 깔끔한 일 처리, 가끔 보이던 날카로운 눈빛. 나를 시험한 건가? 아니면 성민은 알 수 없었어요. 이제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거예요.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빈 상자를 들고 회사를 나섰어요. 우산도 없이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죠. 차갑고 쓸쓸한 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순이는 교회 권사 모임에 나갔죠. 평소처럼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다른 권사들의 시선이 이상했죠. 어머, 순이 권사님, 며느리 분이 대단한 분이셨네요? 박 권사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가시가 있었죠. 무슨 소리예요? 순이가 물었어요. 불안한 기분이 들었죠. 한미식품 상속녀라면서요? TV에도 나오고 책도 쓰고. 그게. 순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녀는 아직도 믿을 수 없었죠. 그 조용하고 못난 며느리가 재벌 상속녀라니. 그런 며느리를 내쫓으셨다면서요? 김 권사가 끼어들었어요. 다른 권사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죠. 게으르고 버릇없다고 하셨잖아요. 도박도 한다고 하시고. 그게 아니라. 순이가 더듬거렸어요. 그녀가 퍼뜨린 거짓말들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죠. 거짓말하신 거였네요. 쯧쯧. 권사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순이는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죠. 금덩이를 쓰레기로 착각하셨구나. 누군가가 작게 말했어요. 다들 웃었죠. 순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교회에서 나온 순이는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집으로 가는 길.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기, 그 사람이야. 한미식품 며느리 내쫓은 사람. 미쳤나 봐. 그런 며느리를 왜 내쫓아? 욕심이 너무 많았대. 더 좋은 며느리 원했다나.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어요. 순이는 귀를 막고 싶었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성민이 소파에 앉아 있었죠. 실직한 후 그는 매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요? 성민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죠. 제가 다른 회사 면접을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무슨 소문? 한미식품 프로젝트 망친 무능한 직원. 전 부인이 재벌 상속녀인 줄도 모른 바보. 성민이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순이의 가슴이 아팠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예린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무표정했죠. 성민 오빠, 우리 그만 만나요. 예린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성민의 눈이 커졌죠. 갑자기 왜? 오빠, 이제 백수잖아요. 앞으로도 취직 못할 것 같고. 예린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성공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오빠는 완전히 망했잖아요. 예린아, 그리고 솔직히 지우 언니한테 한 짓 보면 오빠 인성도 별로예요. 예린이 돌아섰어요. 성민이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뿌리쳤죠. 언니 같은 사람 차버리는 남자랑은 못 살아요. 안녕. 예린이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죠. 성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성민이 울먹였어요. 순이도 눈물이 났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순이는 용기를 내어 밖에 나갔어요. 장을 보러 갔죠. 하지만 마트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권사님이래. 한미식품 며느리 구박한 사람? 미련한 것도 정도가 있지. 순이는 장바구니를 놓고 도망치듯 나왔어요. 눈물이 흘렀죠. 2년 동안 그녀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에 와서 TV를 켰어요. 채널을 돌리다가 멈췄죠. 지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한미푸드 컨설팅 대표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한지우 씨입니다. MC가 밝게 소개했어요. 지우는 환하게 웃었죠. 너무나 아름답고 당당했습니다. 2년 동안 평범한 주부로 사셨다고 들었어요. 네. 개인적인 실험이었어요. 돈이나 배경 없이도 사랑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지우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순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결과는 어땠나요? 실패했죠. 하지만 덕분에 진실을 봤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겉모습에 속는지를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아픔이 있었죠. 특히 시어머니께서 힘드셨겠어요. 그분도 피해자예요. 사회가 만든 편견의 피해자죠.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지우가 웃었어요. 순이는 울었죠. 지우가 자신을 용서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성민이 편지를 썼어요. 지우에게 보낼 사과 편지였죠.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적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하지만 답장은 차가웠어요.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단 2줄이었어요. 성민은 편지를 구겨버렸죠. 그리고 울었습니다. 순이는 교회를 그만뒀어요. 동네에서도 숨어 지냈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으니까요. 내가 뭘 한 거지? 매일 밤 그녀는 후회했어요. 금덩이 같은 며느리를 쓰레기 취급했던 자신이 미웠죠. 어느 날 우편물이 왔어요. 지우가 보낸 거였죠. 안에는 요리책이 있었습니다. 지우쌤의 홈쿠킹 2탄이었어요. 첫 페이지에 손글씨가 있었죠. 어머님, 건강하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우. 순이는 책을 안고 울었어요. 지우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더욱 미안했습니다. 책을 펼쳤어요. 레시피들이 나왔죠. 그 중에 시어머니를 위한 건강죽이라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 높은 죽입니다. 2년 동안 매일 아침 만들었던 레시피예요. 설명을 읽으며 순이는 깨달았어요. 지우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던 이유를, 자신을 위해 특별히 죽을 끓였다는 것을.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순이는 인정했어요. 진주를 돌멩이로 여겼던 자신의 어리석음을요. 성민은 작은 중소기업에 겨우 취직했어요. 월급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됐죠. 매일 야근에 시달렸습니다. 점심시간, 그는 휴대폰으로 지우의 소식을 검색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TV 출연, 책 출간. 지우는 날로 성공하고 있었죠. 내가 그 옆에 있을 수 있었는데. 성민은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너무 늦었습니다. 저녁, 성민과 순이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반찬은 김치와 계란 프라이뿐이었죠. 지우가 차려주던 풍성한 밥상이 그리웠습니다. 엄마, 지우가 해준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성민이 말했어요. 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그래. 하지만 그들은 알았어요. 다시는 그런 밥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차갑고 쓸쓸한 겨울이었죠. 순이와 성민의 마음처럼 차갑고 쓸쓸한. 3년이 흘렀어요.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 새로운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죠. 지우 키친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개업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유명 셰프들, 방송 관계자들, 기업인들, 모두가 지우를 축하하러 왔죠. 지우는 하얀 셰프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빛났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한지우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백종원이 꽃다발을 건넸어요. 지우는 환하게 웃었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제가 배워야죠. 지우 대표님의 레시피는 정말 특별하니까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지우는 당당히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리본 커팅식이 시작되었어요. 지우가 가위를 들었죠. 순간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1년 전 외할아버지 철수는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지우를 응원했죠. 우리 지우가 자랑스럽다. 진짜 자신을 찾았구나.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지우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죠. 리본이 잘렸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지우 키친이 정식으로 문을 연 거예요. 레스토랑 안은 따뜻했어요. 나무와 하얀색으로 꾸며진 인테리어.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죠. 이곳은 제 꿈이에요. 지우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죠. 요리는 사랑입니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박수가 터졌어요. 지우는 깊게 인사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감탄사가 터져 나왔죠. 이건 정말 예술이에요. 이런 맛은 처음이야. 지우는 주방에서 요리하며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삶이었죠. 다음 날, 지우는 MBC 스튜디오에 있었어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스페셜 MC로 출연하는 날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분과 함께합니다. 한지우 대표님, 백종원이 소개했어요. 지우가 등장하자 관객들이 열광했죠. 와, 지우쌤, 책 잘 봤어요. 지우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그녀는 이제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스타였죠. 촬영이 끝난 후 PD가 다가왔어요. 지우님, 단독 프로그램 어떠세요? 지우의 집밥 교실 같은 거요.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지우는 정중히 인사했어요. 기회는 계속 찾아왔죠.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우는 출판사에 있었어요. 지우쌤의 집밥 레시피 3탄 출간 기념 사인회였죠. 줄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팬들은 지우를 보려고 몇 시간씩 기다렸죠. 선생님 덕분에 요리가 즐거워졌어요. 한 주부가 말했어요. 지우는 따뜻하게 웃었죠. 요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사인회가 끝날 무렵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성민이었죠. 그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죠. 지우야. 성민이 작게 불렀어요. 지우는 잠시 그를 봤죠.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책 구매하셨나요? 공식적인 질문이었어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죠. 사인해 드릴게요. 지우는 책에 사인했어요. 행복하세요. 한지우라고만 적었죠. 지우야. 한 번만. 다음 분 오세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성민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그를 보며 지우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어요. 미움도, 그리움도 없었죠. 그저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지우는 요리 아카데미를 열었어요. 지우 쿠킹 아카데미였죠. 개원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중에는 언론사 기자도 있었죠. 한 대표님, 인터뷰 하나 해주세요. 네, 물론이죠. 지우는 밝게 대답했어요. 2년간 평범한 주부로 사신 경험이 지금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지우는 잠시 생각했죠.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알게 됐죠. 후회는 없으신가요? 없어요. 모든 경험은 의미가 있으니까요. 지우의 대답은 진심이었어요. 그 2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녀가 있는 거였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만드세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기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저녁, 지우는 외할아버지의 묘지를 찾았어요. 꽃을 놓고 인사했죠.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잎이 흔들렸죠.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2년의 약속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지우는 미소 지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슬프지는 않았죠. 이제 제 인생을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행복해요. 그녀는 일어섰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이 아름답게 퍼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생각했어요.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야. 행복해지는 거야. 그녀는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죠.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었죠. 넷플릭스에서 요리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대요. 매니저가 말했어요. 지우는 웃었죠. 좋아요. 해봐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두렵지 않았죠. 이제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밤, 지우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내일은 더 행복할 것이다. 나는 한지우니까. 펜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어디선가 TV 소리가 들렸어요. 자신이 출연한 프로그램이 재방송되고 있었죠. 여러분, 요리는 어렵지 않아요. 사랑만 있으면 돼요. TV 속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우는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어요. 진정한 승리자였죠. 샵샵 에필로그. 5년 후, 지우는 세계적인 요리 전문가가 되었어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했죠. 어느 날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요? 조건 없는 사랑은 드물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과거를 후회하시나요? 아니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지우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닌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한지우의 이야기였습니다.